삼성전자, 네. 또 현대자동차,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 뭐 LG니 이런 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날 거다. 네. 예, 이렇게 되면 떠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떠나지 않으면 뺏길 거라고 봅니다. 떠나지 않으면 뺏긴다. 네. 떠나지 않으면 뺏길 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그 지배주주가 오너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지배하는 게 누구냐면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8.5%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27조 원어치를 갖고 있어요. 그게 8%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삼성생명은 누가 지배를 하냐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대주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지배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그 김기식 씨 아시죠? 네, 얼마 전에 그 비서하고 뭐 여행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사람. 젊은 이쁜 비서하고 그걸 붙여줘야 돼. 젊은 이쁜 비서하고.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건. 아니 이쁘더라고요. 네, 네. 네, 이쁜 건 우리 저 경제학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네, 그분도 그렇고 김상조 씨도 그렇고 그 참여연대 사람들이 다 이제 누구예요? 장하성 씨도 그렇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뭐냐? 그거 팔아라 이거죠. 그거 팔아라. 27조인데 그 중에 20조 팔어. 20조를 팔아요. 왜 파냐? 그게 법이야. 법이 어떻게 됐냐면 보험업법에 생명보험회사는 한 계열사에다가 총 자산의 3% 이상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7조 원이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 주식이 그 3%를 훨씬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원래 처음에 70년대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생겼을 때 거기 반도체 투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투자 자금을 누가 댔냐면 삼성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주식을 줬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 투자할 때는 몇 푼 안 됐던 거죠. 1주당 예를 들어 500원이야. 그냥 1주당 500원. 그런데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생명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가 성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몇 푼 안 되던 게 27조가 된 거야. 와. 그런데 그게 3%를 넘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팔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 팔아. 그럼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3%만 남게 되잖아요. 20조 원 팔고 나머지 7조 원어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 그때부터 주인을 찾아야 해. 그럼 누가 주인이 될까? 국민연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민연금은 그럼 누구냐? 그건 민노총이고 참여연대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는 다 교수들이겠죠. 다 교수.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 김상조 교수 같은 사람, 그 뭐 비슷한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아마도 그 회사들을 컨트롤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는 컨트롤할 생각이 없어 라고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그렇죠. 아 무섭다. 왜? 중국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전자회사들이 어떤 기업을 제일 가지고 싶어 하겠어요? 반도체. 그 반도체 기술만 가지면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면 한국보다 훨씬 더 싸게 생산해가지고 그렇죠. 완벽하게 전 세계를 다 장악할 수 있지.
당연히 중국이죠. 아마 중국 정부에서 달려들지도 몰라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걸 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걸 원하냐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야. 근데 아마 중국 기업한테는 안 줄 거예요. 아마 연금, 국민연금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로 노동자가 통제하는 기업으로 만들 겁니다. 그게 1981년에 기아자동차가 출발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기아자동차 어떻게 됐죠? 부도가 났잖아요. 그 기아자동차의 부도라고 하는 게 98년 외환위기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었죠. 왜 그럼 기아자동차는 부도가 났냐? 처음에는 잘 했는데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했어. 막 그냥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봉고 신화도 만들어내고 뭐 그 프라이드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다 꾀가 나는 거죠. 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원가 높아지죠? 제품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차가 어떻게 돼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자 쌓이죠? 적자가 쌓이면 급여를 못 받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리고 경영자들도 거기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김선홍 회장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적자를 어떻게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분식했어요. 덮었어. 다 가짜로 분칠을 한 거야. 그래서 흑자가 난 것처럼 장부를 다 꽤 맞췄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거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저는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소위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냐면 재벌의 사회화입니다. 재벌의 사회화. 재벌을 총수놈들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총수들 보세요. 뭐 저 대한항공이니 아시아나니 뭐 보면 지금 아무튼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저놈들은 다 저런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다 사회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화가 뭐냐? 그렇죠. 공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노조가 통제하는 거고 민노총이 통제하는 거고 시민단체들이 통제하는 거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참 그래서 과연 지금 대기업들이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떠나야 되겠다. 뭔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뭔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고요. 안 하고 않아요. 있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본사 옮깁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마도 이미 그 작업들을 하고 물밑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발표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안 한다면 총수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시기,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현대, LG 뭐 등 이런 기업들이 문제점 없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말이죠. 미국 기업들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문제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가 무슨 종교 단체입니까? 기업이 아니잖아요. 종교 단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일 거라고 자꾸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 재벌 영감들 술 먹으면 똑같이 주정하고 뭐 다 똑같죠. 뭐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나 뭐 버릇없다고 노인네들한테 버릇없다고 하긴 뭐하고 뭐라 그러나요?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매너가 없죠. 매너가 없는 매너가 것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늘 뭐 회장님 하고 이렇게 떠받들여지고 그러니까 매너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주 정말 절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매너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들 말이야. 저자들 저런다고. 운전기사 막 다관대 뭐 운전기사 야 백미러 접고 달려 뭐 때리고 욕하고 아이고,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네,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좀 갖고 절제를 좀 하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걸 해보고 싶었나? 어쨌건 말이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왔던 성과 또 우리가 가야 될 길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대로 우리가 처벌을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업을 망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뜻깊은 강연이 되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모셔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시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김정호 원장님께서는 제 신의 한 수 출연도 지금 무료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새삼스럽게 아니 후원을 해가면서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오히려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해서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신의 한 수가 김정호 원장님 유튜브 방송 공식 후원사로 해갖고 기술 지원이라든가 홍보 이걸 맡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